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GDP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GDP, 국내 총생산은 Gross Domestic Product, 즉 총국내 생산, 국내 총생산이라고 말을 했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오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과서에 첫째, 둘째 하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국내 총생산이란 이 정의를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첫째,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네, 말 그대로 국내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GDP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땅 안에서 생산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GNP랑 GDP랑 비교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면 우리나라 GDP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정 기간. 보통 1년을 주기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 생산된 물건들의 가치 합을 구하는 게 GDP고요. 또 세 번째, 새롭게 생산된 것만 포함이 됩니다. 네, 뭐 이전에 중고거래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새로이 만들어진 물건들만 포함을 하는 게 GDP예요. 그리고 시장 가격의 합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섯 번째로 할게요. 왜냐면 네 번째가 최종 제휴와 서비스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떨어져 있어서 앞에서 그냥 같이 설명을 할게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격, 시장 가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합쳐서 정의해 볼까요? 국내 총생산이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1년 동안 새로이 만들어진 최종 생산물, 중간 생산물은 안 되는 거예요. 완성돼서 팔리는 물건들의 시장 가치,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다 합한 게 국내 총생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최종 생산물에는 재화도 포함이 되고 서비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 연예인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받는 출연료 또는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고 받는 연봉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 물건값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 활동의 가치를 다 합한 게 바로 GDP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말을 했죠. 생산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파악한 거예요. 이게 GDP라는 개념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볼 건데 이런 GDP라 하면 계산하는 방법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게 바로 GD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앞에 뭐 있는 수식어들은 다 생략하고 그럼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1,000만원짜리 자동차 20대를 생산했다 라고 하면 1년 동안 1,000만원짜리 자동차 새 제품을 20대를 생산을 했으면 GDP는 2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포함이 되고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뭐 바퀴 가격이 뭐 하나에 100만 원이었다든지 뭐 아니면 철문 뭐 이런 기타 등등 중간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격은 GDP로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모여서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계산을 하는 게 바로 GDP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랑 같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의 총합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뭘 것 같아요?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건 바로 엽떡입니다. 네, 이런 떡볶이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떡볶이가 이 한 통에 7,000원에 판매된다라고 합시다. 떡볶이의 가격이 7,000원이에요. 그러면 떡볶이라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7,000원이기 때문에 이 7,000원이 바로 GDP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이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밀을 재배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밀을 500원어치를 구입해서 어떤 사람이 밀가루를 만들었어요. 이 밀가루는 500원의 밀로 2,000원치의 밀가루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를 2,000원치 산 사람은 이 밀가루를 빚어서 떡으로 만들었어요. 이 떡은 4,000원의 가치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 집 사장은 떡을 4,000원에 구매해서 7,000원짜리 떡볶이를 팔게 된 거예요. 뭐 다른 재료는 없고 정말 이것만으로 떡볶이를 만들었다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밀을 처음에 생산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빵원의 상태에서 처음 500원의 가치를 창출해냈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런 것을 바로 부가가치라고 말을 해요. 새롭게 덧붙여진 가치라고 말을 하는데요. 창출해낸 새로운 가치예요. 밀을 재배한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500원어치를 생산해낸 겁니다. 그 다음에 500원의 밀을 구매를 해서 이 밀을 가지고 밀가루 장사한 사람은 2,000원어치의 밀가루를 생산을 해냈어요. 그럼 500원짜리를 가지고 2,000원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의 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이 차액인 1,500원어치의 밀가루 가치를 창출을 해낸 거죠. 부가가치는 1,500원입니다. 그럼 2,000원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4,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럼 이 떡 장수는 2,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낸 거겠죠. 밀가루를 떡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2,00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을 해냈습니다. 떡볶이를 만든 사람은 4,000원의 떡을 가지고 7,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300원이 아니라 3,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낸 거겠죠. 이렇게 각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합한다면 500원, 1,500원, 2,000원, 4,000원, 7,0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GDP에 포함되는 이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각 단계의 부가가치의 합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도 GDP에 포함되는 가격을 구할 수가 있고 그냥 최종 생산물의 가격으로도 GDP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합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필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게요. 여러분은 교과서 빈 공간에 필기를 해주세요.
GDP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중고품 거래. 예를 들어서 2015년식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2015년에 생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1억에 그때 팔렸다고 합시다. 그럼 2015년의 GDP에 1억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5년이 지나서 2020년에 이게 5천만 원의 가치로 중고 거래가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중고품의 가격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질 당시에 1억이 GDP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생기는 요 중고품 가격은 요 1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재고 거래 또한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2015년식 요 자동차가 2015년에 판매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 판매가 되지 않은 거는 어떻게 지출 국민소득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이 판매가 되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사지 않았을 뿐 이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가 산 것으로 강조한다. 바로 재고 투자라고 합니다. 15년도에 팔지 않아도 언젠간 이 자동차를 팔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미래의 판매를 위해서 투자를 시행한 재고, 그래서 재고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재고 거래는 이미 이 자동차가 만들어질 당시에 생산 국민소득이든 지출 국민소득이든 또 생산 국민소득에 포함이 되니까 GDP에 이미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연도에 거래된다고 해서 GDP에 그 해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15년에 생산했던 자동차는 15년 GDP에 들어가지 다른 연도에 그게 팔린다고 해서 있던 재고가 팔린다고 해서 GDP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세 번째, 중간재 거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볶이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떡볶이가 최종 생산되는 7,000원의 가치만 포함이 되는 것이지 7,000원과 떡 4,000원, 밀가루 2,000원, 밀 500원을 모두 더해서 그럼 얼마예요? 6,500원, 13,500원이 GDP인 게 아니죠? 그냥 7,000원만 GDP인 거예요. 중간에 떡이 얼마에 거래됐든 떡볶이가 7,000원에 팔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중간 생산물의 가치가 합해진 게 최종 생산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거래된 건 부가가치 합으로만 쓰이지 그거 자체가 GDP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떡이 포함이 아니라 떡볶이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시장 외 거래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써볼게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뭐가 있을까요? 가사도우미. 그럼 똑같은 집안일, 뭔가 청소나 밥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 집에서 주부가 하는 일은 엄마나 아빠든 주부가 집에서 가사노동을 한다면 그건 GDP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일을 하지만 돈을 얻어서 받지는 않죠. 하지만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월급 얼마를 받고 어떤 집에 가서 그럼 가사노동을 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어도 얘는 GDP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시장 외에 거래되는 것들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뭐 이거 외에도 암거래,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시장에서 돈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가 생산, 소비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서 직접 쌀을 해서 내가 먹는다 라고 하면 GDP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GDP에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중고품 거래라든지 재고 거래, 중간층 거래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계산할 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또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가사도우미 활동,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냥 내가 먹는 것들도 GDP에서 빠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이런 국내 총생산의 한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첫째, 대가를 받지 않는 가사노동, 아까 말했죠.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국내 총생산의 한계고요. 네, 명백히 어떤 생산활동과 같은 수준의 일인데도 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삶의 질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네, 우리가 GDP가 얼마라고 해서 꼭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범죄율이 높아도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GDP가 올라갈 수가 있고, 환경오염을 많이 시켜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돈을 쓰기 때문에 GDP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삶의 질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셋째, 전체적인 경제 규모만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빈부격차의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얘기는 안 했었는데 국가별 1인당 GDP라는 걸 구해요. 그럼 이거는 GDP를 그 나라의 총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전체 생산하는 가치들, 그러니까 전체 생산 국민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소득을 인구수로 나눴을 때 1인당 얼마의 소득을 가지겠구나라고 평균을 내서 계산할 수 있지만, 누가 얼만큼 많이 벌고 누가 얼만큼 못 벌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얼마일까, 이런 빈부격차 정도는 하나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지 못한 거랑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정확한 경제 상황 수준은 알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 수준이나 기대 수명, 뭐 행복 지수, 뭐 사회 분배적 상태 등을 방문한 새로운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제일 대표적인 걸로는 GDP라는 게 명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지만 제일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